엔비디아가 장중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1000BDR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당 1000달러가 넘어갔다는 이야기인데요. 뭐 액면 분할하게 되면 이제 100달러대로 떨어지게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는 부분에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례적인 부분들이 증시 하락세를 보였죠. 장중에 나스닥이 거의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후반부에 다 밀렸어요. 자,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테슬라, 그 다음에 AMD, 뭐 기타 매그니피센트, 네, 기술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좀 일어났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폭탄 관세를 8월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태양광과 철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전기차 쪽 관세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 태양광 그리고 철강 이런 쪽은 우리 쪽에도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 업종들이라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철강은 좀 뜨뜻미지근하고 태양광은 급등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한한령에 대한 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 중국 베이징에서 한 그룹이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동안은 없었던 일이라서 뭐 중국이 이제 한한령을 해제하는 것 아니냐, 엔터주에게 봄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터주도 일제히 또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4일 금요일이고요. 네, 우리가 딱 그 예상했었던 움직임대로 움직였는데, 문제는 말이죠. 기술주의 움직임이 조금 이상해요. 네, 엔비디아는 예상했던 대로 잘 됐는데, 다른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은 조금 약화된 것 같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53%까지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1%대 상승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후반부에 떨어지게 되면서 0.39%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1시 12시 반 이 정도 시점 오후 들어서면서 주가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데, 오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뭐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갑자기 밀렸을까? 라는 부분들이죠. 이 오후에 경제지표도 발표되면서 네, 시장이 좀 맛이 갔어요.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경제지표가 좋아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후퇴했다. 좀 지겹습니다만은 계속 똑같은 뉴스를 울거먹고 있고 똑같은 뉴스에 또 반응하고 있고, 자, 주가가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횡보 조정이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야 되죠. 근데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벗어나는 모습 보여주니까 네, 뉴스를 같은 내용의 이야기지만 또 다르게 써서 나오는 듯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주가의 등락은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면 되는 거라서요. 뭐 크게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단 뭐 단기적으로 베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 급작스러운 변동성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는 장중에 9% 급등, 네, 제가 보기에는 10% 급등했었던 모습 좀 있었던 것 같은데 10% 이상 올랐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장중에 급등세를 좀 보였고,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 데다가 10대1 주식 분할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더 유입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자,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군들, 네,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반면에 대형 기술주들인 매그니피센트 7의 다른 종목군들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애플은 2%대 하락, 알파벳은 1% 하락했고요. 아마존도 1%대 하락, 메타도 오늘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 테슬라는 오늘 3%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IBM 같은 경우도 4% 좀 내렸죠. 이런 모습이 계속 있는데, AMD가 좀 내렸죠. IBM도 좀 내렸던가요? 네, AMD도 좀 내리는 모습이었어요. AMD도 4%대 하락했는데, 엔비디아가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지금 애플이고
뭐 AMD고 또는 아마존이고 메타고 간에 전부 다 AI 칩 만든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우리 실적 좋을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시장 점유율이 안 그래도 80%짜리 이 대형 공룡 기업인데 이놈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다른 후발주자들 경쟁 상대로 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네,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 더 쪼그라드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AI 시장이 커진단 말이죠. 네. 만약에 100개를 만드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근데 200개의 수요가 필요하대. 그럼 이제 공급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진출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원래 100개를 만들어서 이제 독점을 하고 있었던 기업들도 당연히 뭘 하게 됩니까? 생산력을 확장시킨다거나 공격적인 그런 투자로 조금 더 성과를 많이 만들려고 하겠죠. 자, 그럼 당연히 100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150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0개의 수요는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요, 처음으로 진입하는 기업들이, 경쟁 상대들이 나눠서 먹게 되어 있죠. 그 이후의 흐름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수요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독과점적으로 더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기업들조차도 이 수요를 다 공급으로 맞춰주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본다면 사실 다른 기업들이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가지고서 뭐 경쟁자들이 주가가 밀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조금 오버인 것 같아 보이고요. 그냥 네, 적당히 조정받을 때가 돼서 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실적 기대가 모이면서 쫙 그쪽으로 수급이 빨려 들어가니까 강하게 상승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 기업들, 다른 기업들에게는 수급의 부담감들도 생겼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잉사 같은 경우는 장중에 7%대 급락을 했는데 2024년에 현금 흐름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항공기 인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인텔도 4%대 맞죠? 네, 인텔, 뭐 IBM 다 같이 떨어진, AMD 네, 다 떨어진 모습이었고, 자, 맥도날드, 월트 디즈니, 존슨앤존슨 이런 것들도 2%대 하락세를 보였다. 경제 지표가 좀처럼 둔화되지 않는 점에 주목을 했고, 연준 위원들이 올해 추가 긴축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었느냐, 뭐 이런 얘기. 네, 이제는 좀 지겨워서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킵 하자고요. 자, 그래서 경제지표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감소했다. 실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용이 또 좋아지는 건가요? 네. 지난 18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5천 명으로 직전주보다 8천 명이 감소했다. 확실히 고용이 더 좋아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표가 예비치가 54.8을 기록했고요. 예상치가 51.5였습니다. 네. 제조업 PMI 지표도 예비치지만 50.9를 기록해서 시장 전망치 50으로 웃돌았다. 자, 제조업 이든 뭐 서비스업이든 구매관리자 지표는 뭐냐면 실질적인 구매관리자, 제가 쉽게 말씀드렸죠. 자재과에 있는 김 과장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 또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더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뭐를요? 이 자재를요. 그러니까 이 자재를 더 많이 사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내부에 있는 이 자재가 재고가 소진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재고가 소진되었다는 것은 네, 완제품이 그만큼 잘 팔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졌구나라고 분석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PMI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어쩌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은 46.4%, 동결은 48.4%로 비슷하게 반영됐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0.4%가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난리를 떠는 것이냐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0.4% 금리 인상 가능성도 가능성이라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고 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네. 6월달과 7월달의 금리 인상 확률은 6월달에 0.9%, 7월달에 0.8%.
됐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금리 인상은 없어요. 금리 인상은 이제 하기가 어렵고요. 네, 정말 그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금리 동결 기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건 넌센스라고 보셔야 돼요. 네, 자, 국내 증시는 주말장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런 움직임을 받아들인다면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상승 출발. 그런데 주말이니까 후반부로 가면서 밀릴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내용은 뭐겠어요? 자, 주말장에는 네, 이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그것과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죠. 떠서 시작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하락해서 출발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합으로 출발하게 되면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변동성은 오후 늦지막히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전에는 천천히 가세요. 지금은 종목을 막 서두르셔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좋다 하지만 신고가 흐름에서의 부담감들 여전히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자동차라든지 또는 반도체 이런 것들도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다 보면 이격이 생기고 변화가 조금 주춤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의 움직임들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는 투자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시다. 대중 폭탄 관세가 8월부터 시작된다. 자,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폭탄 관세를 매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 업종들이 있었죠. 뭐 전기차와 배터리 이쪽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쪽은 사실 언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태양광하고 철강주 요쪽으로도 이제 관세를 뭐 4배씩 올린다 3배씩 올린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철강주들은 조금 미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태양광 쪽이 좀 강세 보였어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상한가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서 기대감을 확 갑자기 모아가는 모습이었고요. 하나솔루션도 11.9% 올랐고 하나솔루션 우선주도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얘네들만 오르지 않았어요? 네. 다른 거 태양광 쪽은 그다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근데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주 쪽에서는 이게 조금 애매했죠? 이거 지난번에 종목 진단 해드렸을 텐데, 이 종목 진단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철강주를 보시면은 위쪽에 저항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스틸 주가가 2.4% 내렸죠. 부국철강도 내렸고요. 남선알미늄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알미늄 뭐 이런 것들 다 하락했죠. 제가 어지간했으면은 네 괜찮은데 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텐데 관세고 나발이 구간에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죠. 그러니까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네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이들 종목의 공통점이 바로 네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고율 관세다. 자, 이 부분도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건데 8월 1일부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50%,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전기차 및 배터리에게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보통은 이제 7%대, 5%대 이랬던 관세였기 때문에 4-5배씩 다 뛰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반발을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네, 좀 관심이 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별 영향력에 따라서 업종의 주가 흐름이 달라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네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 패널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6월달에 종료시켜버리게 되면서 태양광 업체들이 동남아를 통해서 우회 수출했던 문제가 해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네 중국 쪽으로 안 하고 동남아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들까지도 이제 관세 쪽에서의 유예 조치가 사라지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한국 기업들의 이 가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미국의 모든 시장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요인이다. 왜냐면 싼 걸로 계속 들어와서 시장을 그냥 네, 전면에 나갔었는데 이게 줄어들게 된다라면 자율 경쟁을 통해서 네, 실질적으로 좀 건강한 그런 경쟁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야, 근데 뭐 이것도 사실은 근데 네.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팔겠다, 싸고 질 좋은 제품을 팔겠다 라고 한다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글쎄, 네. 아무튼 근데 태양광 쪽은 이 반사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추세가 장기적으로 계속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죠. 네. 자, 그 다음에 전력 수요 증가감에 대한 부분도 이제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네, 전력 수요가 좀 부족하면 태양광을 통한 그런 전력 공급도 당연히 필요할 수 있겠다는 얘기겠죠. 네. 반면에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고율관세의 움직임에도 우리 국내 업체들이 받는 수혜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은 미국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일부 제품만 고세율에 대한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네, 뭐 특이사항은 없을 것이다. 네, 특이사항은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뭐 철강 업체들의 어떤 뭐랄까 제재 이런 어떤 요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수혜는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가능성도 많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때가 되면 올라가기 하겠습니다만 네, 이런 재료 하나 가지고 움직일 거였으면 그렇게까지 내려가면 안 되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한한령이 해제될까? 이 이야기는 지금 방금 전에 해드렸던 그 이야기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이런 이슈 하나로 해소될 거였다면, 그렇게까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였죠. 엔터주들 일제히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SM이 11.27% 어제 올라서 끝났죠. 자, JYP도, 오랜만에 5%, 그 다음에 YG 같은 경우도 4%대, 하이브는 네, 6%대 상승이 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요,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최근 중국의 문화여유국에서는요, 국내 락밴드죠, 세이수미의 7월 12일 베이징 특별 공연을 허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는 그룹이에요. 죄송하지만. 네. 근데, 이 부산 광안리를 기점으로 활동하는 서프록 성향의 4인조 인디밴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가수의 베이징 라이브 단독 공연을 허용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긴 한데, 약간 위협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위협을 느끼지 못했다. 잘 모르는 밴드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요게 이제 베이징에서 이 공연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그 공연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잖아요. 이 대형 그룹들, 그러니까 뭔가 위협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그룹들에 대해서는, 네, 인지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공연해라.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없었던 일이라서 뭔가 주목을 좀 받는 모습이긴 한데, 글쎄요. 네, 지금 아무튼 이거 가지고서 엔터주가 올라간다는 것은, 나는 좀 약간, 네, 어거지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잠깐 듭니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 대기업의, 대형 이 엔터테인먼트에 속해 있는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연다라든지, 등등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는, 네,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한국 가수가 중국 본토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8년에서 9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이 반드시 K-팝 아이돌 그룹의 수혜가 확산될 것이다라고는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네, 일단은 아티스트들에 대한 어떤 이런 눈물겨운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주가에 대한 포인트가 그쪽으로 해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여집니다. 한한령 해제 갑자기 나서게 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근데 이거는 배경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지난번 무역 분쟁 때도 그 얘기 있었죠. 네, 중국이 자꾸 우리나라 손을 잡으려고 하고, 네, 미국과 같이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왜냐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이제 뭔가 수출 제약 이런 것도 걸리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중간재 납품이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피해를 좀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게 손을 내미는 거지. 네. 근데 그때는 잡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2018년도에는 중국의 손을 그렇게까지 잡지 않았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도 진행된다라고 얘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통해서 이 한한령에 대한 해제감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글쎄요. 네, 이거는 뭐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뭔가 엄청난 쇄신이 좀 필요하긴 하고요. 방탄소년단의 이런 귀환이라든지 또는 신인, 네, 그룹들의 어떤 데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대체적으로 이제 그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서히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있긴 있다는 거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볼 수 있겠는데, 그동안 올라왔었던 부분들에다가 썩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인식들, 이런 것들이 엔터주들의 하락을 좀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주가가 일단 많이 내렸기 때문에요. 이거 가지고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이 후속으로 기자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으로서는 네,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터주들이 올라간 것은 아니지 않을까.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움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기술적 반등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천비디아 때문에 증시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또 커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온 거고요. 자, 중국에 대한 폭탄 관세가 8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딱히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폭탄 관세가 시작이 되면 태양광, 철강, 뭐 배터리, 전기차 이렇게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뭐 주가를 추세를 완전히 이끌어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한한령의 해제 움직임 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룹의 베이징 특별 공연이라 중국 입장으로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인심 쓰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뭐 그런 식인데 엔터주들이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는 조금 애매하겠죠. 네, 실질적으로 한한령이 해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좋아지는지 그 여부 확인하시고 대응하셔도 전혀 늦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책 한 콕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로 인한 손실이 감당이 안 돼서 포기하려고 마음먹었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된 분석을 하였고 기업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 기업은 어떻게든지 간에 다시 회복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고서 손절 매도를 고려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뭐 좋은 기업들, 확실한 기업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대로 된 거 하나 찍었다라면 중간에 뭐 변동성이 있어서 실현이 있을지라도 포기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흐름에 대한 것들은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서 아침에 또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또 올라가는 부분이 계속 일어나면은 뭐 아침에 공략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주고 산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대응들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파이팅 하시고요. 네, 더 좋은 일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